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꼬리공탕의 지분 50%는 갖고 계신 우리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강의 들으면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저희 초반 때부터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되게 네.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님 강의는 웬만해선 유료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료할 틈이 없어요. 아, 이 꼬리 공탄을 어떻게 유료화하지? 예. 저는 고민 좀 지난주에 해봐야겠네. 대표님 강연 듣고 멘사 시험 보려고 했었어요. 와. 제가 너무 스스로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야. 이 뇌를 놀게 하면 되나? 우리가 아무리 벌써 봐도 한 안될것 같은데. 1년이 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죠? 진짜 많이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덕분입니다. 아, 저는 그 덕분에. 네. 아, 예. 모모 그 화제 그 방송을 볼 아, 때마다 네네네네. 저는 나 저 사람 알고 있는데 뿌듯한 감정이 계속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 장애 시 일시금 1억 원 보장합니다. 20년 만기, 20년 납입, 20년 납. 늦잠 자고 일어나서 TV 키면은 형 맨날 나오거든요. 낮에. 낮 이게 같아요. 이게 하도 많이 하니까 TV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하니까 외웠어요. 네. 예. 자, 오늘 우리는 지식을 보장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네, 지식 보장. 지식 꼬리 20년 공탄. 납입. 네. 벌써 우리 1년 납입했어, 우리 맞습니다. 벌써. 그죠? 국가 고객 만족도 1년 1위 이동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오늘은 그 메타포적인 개념의 그 워딩이긴 한데요. 아마존 뱅크가 온다. 책 아마존 제목이기도 뱅크. 하고. 오. 예. 아마존 뱅크가 온다. 근데 사실 이 책에 보니까 아마존은 나와 있는데 구글은 없더라고요. 네. 구글은 왜 그 없을까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저 지금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몇 년 전서부터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은 분명히 은행업을 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구글은 반드시 은행업을 한다. 우리가 그 안 만났었던 기간이기는 한데요. 네. 올해 그 2월 달 지난번에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2월 달 초인가요?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네. 이제 막 뉴스가 올라올 때 그때쯤이었는데 심각해지던 시점. 음. 네. 그때에 구글이 은행업을 하겠다고 실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을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월급이나 뭐 급여를 받게 되면 다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카드로 나가고 뭐 이렇게 뭐 쓰고 뭐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우리 호주머니 안에 현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구글. 구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미국의 정보 기관들보다도 구글이 뭐 데이터 안전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구글이 은행업을 안 한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구글은 은행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올해 2월 달에 2020년 2월에 은행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구글이 은행업에 이제 뛰어들 작전인 거고 그다음에 구글이 또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또 하나 있기는 해요. 뭐죠? 공유경제 공유경제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경제를 이야기할 때 한번 요 얘기를 잠깐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그 CVC라고 하면 고객 가치 사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커스터머 밸류 체인은 이제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면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이 네 단계가 기본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 하나가 좀 빠져 있거든. 처분이 빠져 있어요. 처분. 근데 이게 처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대상자는 수십억 명에 달할 수 있다. 그래서 구글이 이거를 안 한다? 그것 또한 이상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유경제 시장은 언젠가는 구글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이건 물론 저의 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근데 왜 안 한다고 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그 어떤 그 광고 시장이라고 할까요? 광고 네. 시장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점 기업의 이미지를 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아.
사실 그 최근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책에도 나와 있었지만 네. 구글은 제약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요? 예, 제약회사도 하나. 뭐지? 칼로 시작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칼 뭐뭐로 시작된 그런 회사를 알고 있어요. 맥주밖에 안 떠오르네요. 네. 아 그래요? 칼로 그러니까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 아마 이 거대한 뭐 기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와 네. 보면 은행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가 참 많았어요. 음. 책에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쉽게 마인드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한지는 않았어요. 자동차 회사고 은행. 이 자동차 산업과 은행 산업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거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을 텐데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시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도시의 운영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교통도 달라지고 법규 또한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은행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은행은 모든 사람들과 기업 간의 거래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 은행이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단순하게 시작한 것은 은행 점포가 줄어든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은행 점포는 한 10년, 20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한 인구 2만 명당 하나 정도 점포가. 근데 지금은 25만 명당 하나로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러면 변화가? 90% 정도가 예. 이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그 점포가 없어지게 되면 네. 제가 모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예. 점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본사로 그 흡수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분은 이제 그 집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은행 점포 빠르게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도 하나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등장을 했냐면 자 이제 은행은 점포가 없어지는 건 그렇다 치고 자 이제는 그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때의 화제가 됐던 단어가 바로 비트코인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렇죠. 네, 블록체인.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가 도대체 이걸 만들었는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는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은 책이 나오는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이 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알트코인의 종류는 1,600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상관없이 일단은 가장 무서운 것은 달러가 암호화폐로 변할 때예요. 달러가 암호화폐로 변할 때. 그런 날이 올까요? 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뭐 IMF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는 미국의 뭐 어떤 그 CIA라든가 이런 정보기관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거는 일종의 컨스피러시가 좀 가미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달러가 암호화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전 세계의 비자금을 싹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아마존 뱅크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마존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내일 당장 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은행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수수료를 수수료?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고객 개인 정보 관리? 그 포함돼 있어요. 아마존이 그 은행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회사들에게 대출도 해줘요. 예, 그걸 아마존 랜딩 서비스라고 하는데 아마존 랜딩이 있고 아마존 페이가 있고 뭐 등등이 있어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류 대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은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인 거고. 그러니까 아마존과 비슷하지만 좀 더 그 미국 땅에는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은행과 관련 디지털 뱅크로서는 거의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단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땅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인 대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명동 쪽에 가보면 그 알리페이 광고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은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 이름은 기억해 볼 만해요. 엔트 파이낸셜. 엔트 파이낸셜. 그러니까 구글로 보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회사처럼 그 움직이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계속 우리 귀 속에 들리지 않을까. 엔트면 개미. 엔트맨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 그냥 네. 엔트 파이낸셜. 엔트 파이낸셜. 그러니까 예. 개미. 그런 것 같아요. 네. 엔트 파이낸셜. 네. 그다음에 텐센트가 있는데 텐센트. 텐센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 코인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요. 사실 저는 텐센트는 사용하지는 않아봤는데 네. 텐센트에 보면 이제 위챗페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훈 씨는 써봤어요? 텐센트?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을 이렇게 그쪽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텐센트를 사용하더라고요. 유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디를 번호를 특정 번호를 살 수 있게 해놨어요.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텐센트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은행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카카오뱅크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송금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마존과 텐센트, 카카오뱅크는 이게 기반 자체가 다른 거죠. 소셜 미디어를 기반을 할 거냐,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할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보면 일본에는 라인이 있는데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만든 기업이잖아요. 네. 예, 네이버가 만든 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라인페이, 뭐 라인증권, 라인은행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근데 일본에서는 더 자리 잡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소프트뱅크. 아니에요. 소프트뱅크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본? 일본에서 카드 결제가 제일 많은 거는 라쿠텐 카드예요. 라쿠텐. 라쿠텐. 그러고 보니까 많이 들어봤네. 예. 라쿠텐은 거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뭐 라쿠텐 페이, 라쿠텐 기프트 카드, 라쿠텐 증권, 라쿠텐 보험, 라쿠텐 생명보험이 있어요. 아마 라쿠텐 생명보험 하니까 라쿠텐 20년 만기 20년 납입 똑같이 오르지 않는 보험료야?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 태진 씨 같은 사람이 그 라쿠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라쿠텐은 거의 모든 걸 다 갖춰놓았다고. 일본인들은 다 아는 기업인 다 거죠. 아는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일본에는 라쿠텐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대기업 기존의 은행들하고 그 다음에 ICT 기업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기존 기업이 이제 충돌하는 양상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측면으로 보면 고객 접점을 누가 더 잘할 거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 고객 접점은 ICT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겠죠. 은행들이 친절한 거 봤어요. 아이씨. 이거 나왔어? 이거 엄청 불친절하더라고. 나도 좀 화가 나. 어. 자존심 상할 때도 많다? 그리고 가서 하라고, 저쪽 가서 서서 하라고 그러고. 그죠, 물어보고 그죠. 싶은데. 너무 불친절해. 근데 너무 안 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쪽 ICT 기업들에서 지금 대거 막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밀고 오니까 은행들은 안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 은행들을 밀어내고 이제 ICT 기업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모든 산업들을 재편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느냐 이게 무서울 정도인데, 자 그럼 이제 그럼 기존 은행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일단 미국 기업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골드만삭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원래 개인 금융을 안 해요. 기업. 그러니까 기업 투자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IB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왜 경영학과 출신이나 재무학과 출신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IB인데,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커라고 그래서 IB가 되는 게 사실은 꿈이고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 게 사실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직원이 한 3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엔지니어가 몇 명일 것 같아요? 37,000명 중에 글쎄요 아마 많으니까 여쭤보신 것 같은데 물어보신 것 맞아요. 같은데
한 만? 만 명? 오, 정확해. 진짜요? 이제는 감도 좋아졌어. 저희 감의 신이거든요. 야야야 대박이다 진짜. 야, 11,000명이에요. 와. 11,000명. 그러니까 37,000명 중에 11,000명이 엔지니어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6년인가? 그러니까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게 사실 2008년이잖아요. 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이 한 68%였는데 네. 지금은 직원이 몇 명으로 그 트레이딩 업무가 몇 명으로 줄었느냐? 3명으로 줄었어요. 세 명이요? 아 그럼 나는 줄어봤자 절반은 되겠지 저도요. 했는데 아, 이제 3명으로 줄었어요. 3명으로 줄었어요. 아예 진짜. 사업 분야가 또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매출 비중은 37%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명으로 줄은 거 너무 많이 줄인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AI를 설명하면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주식을 사지 고민하다가 뭔가를 사고 이제 그래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주식 트레이딩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1초에 한 10만 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10만 번 거래. 야. 그러면 1원이 올라갈 때 우리는 1원은 올라가는 건 뭐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1원에 올라가는 거에 만약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10만 번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 상황이 달라져요. 야, 그 남아 있는 세 명이 나는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기계랑 싸워서 이긴 친구들일까? 아니면 관리 정도겠죠, 관리? 아니요. 그 뭔가를 기계 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네. 친인척들도 있겠고. 친인척은 아닐 것 같아. 친인척은 아닐. 아니면 그 사람들은 거의 뭐 AI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꽂고 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한데 아무튼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대신 한다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램 매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왜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블룸버그, 그 네. 블룸버그가 만들고 있는 뉴스 중에는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단 몇 초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그 트레이딩의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증권회사는 그 몰래 광 케이블을 깔려고 했다가 나중에 네. 이제 들통난 경우도 있었어요. 광 케이블을 깔면 1초 정도가 아니라 0. 몇 초 정도가 빠르니까. 0. 몇몇 초 정도가 빨라져요. 근데 그것조차도 영향을 준다는 거지. 아무튼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 툴, 위험 관리 툴 이런 걸 기업들한테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애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애플이 애플 카드를 만들거든. 네. 애플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골드만삭스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그 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은행도 만들었어요. 네. GS 은행이라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골드만삭스는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이게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죠. 골드만삭스의 변화가. 그렇죠. 10년도 안 됐죠. 10년 안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이 있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JPM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JPM 코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JP 모건을 좀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게 미국의 남북 전쟁 때부터 JP 모건은 존재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뭐 대출해주고 막 이랬던 대단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JP 모건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미국 금융의 역사를 아는 것과 똑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1대1 달러와 1대1로 움직이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JPM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만큼 퍼질지 몰라. 사실은. 그럼 1달러가 1코인이에요? 1달러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1대1 같이 움직여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어떻게 확산될지는 네.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네. 거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정리를 좀 해본다면 어떤 책에서는 뭐 금융 4.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은 대면형 아직까지 우리 하잖아요. 네. 대면. 그다음에 2.0은 인터넷, 3.0은 스마트폰, 4.0은 뭐 비트코인, AI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 거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개인 거래 이렇게 나눠봤을 때 대기업은 기존 은행들이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거래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대출도 있을 거고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은 기존 은행이 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디지털 뱅크들이 뺏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업계 관측이에요. 세 번째 이제 개인 간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개인들은 역시 디지털 뱅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VIP 있죠. VIP는 여전히 기존 은행들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는 역시 그 ICT 기업들의 강점이 더 크다는 거죠. 네, 무서운 세상에 아마 올 거예요. 이게 그 삼성페이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처음에 삼성페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내가 따로 삼성페이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카드 값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무료로 뿌리는 이유도 고객들을 모으려는 거죠. 그렇죠. 큰 그림이 다 있는 거죠. 네. 어. 그 페이가 네 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페이 시장이 제일 큰 그 소매 업체가 하나 있어요. 소매업체? 거기가 애플페이보다 더 커요. 어디지? 어딘지 아세요? 알리? 아니, 스타벅스. 아, 진짜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만 한 800억 원 정도 돼요. 와.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충전해 놓은 충전해 놓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와, 진짜. 스타벅스가 제일 커요. 와, 쇼킹하다. 그죠? 네. 이게 그 페이 시장을 보면 페이 시장은 사람들의 편리성, 네. 그다음에 시간 줄여주기, 뭐 귀찮은 거 없애주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삼성페이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은 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네요. 그럴 때가 됐죠. 사실은 이게 보면 은행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고요. 어, 근데 은행들은 사실은 변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조직이거든요.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카카오뱅크가 한 달 만에 해낸 일이 은행이 10년 동안, 기존의 은행들이 10년 동안 했던 일을 능가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변하겠네요. 기존의 은행이 조금씩 개인과는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될 거냐라고 네. 생각을 한 사람들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업계 판도를 많이 바꾸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게 빠른 속도로 더 바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ICT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객이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 찾아갖고 업데이트 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기존 은행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문화를 바꾸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은행 가보면 그 앞에 이제 뭐 은행원, 텔러라고 그러죠. 네네네. 영어로는 텔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사무직들이 좀 맞아요. 있고, 그 뒤에 또 지점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구조를 보면 맨 뒤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입장이잖아.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된 문화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구조는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구글이 은행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네.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화제의 그 단어 중에 하나는 요즘 뭐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은행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삼성페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글 입장에서는 삼성페이를 원래는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 안드로이드 네. 앱상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상에서는 그렇죠. 그걸 먼저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구글이 만약에 은행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네. 자신들이 만드는 페이 전략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기반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삼성페이를 그냥 가만히 놔둘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네요. 거기서 부딪히네. 부딪힐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안 가져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야, 궁금하다. 아주 재미있는 싸움들이 벌어져요. 그러게요. 재밌네요. 더 이상 은행에서 번호표 뽑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가 얘기하면, 네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모 주유소에서 어떤 네. 거를 좀 실험을 했었냐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보통 한 5분 정도예요. 그러겠죠. 한 5분 정도. 계산하고 기름 넣고 예. 그러니까 뭐 얼마 넣어주세요 하고 뭐 기름 넣고 잠깐 뭐 휴지 좀 버리고 들어와서 네. 차에 타고 뭐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 5분 사이에 예. 원래는 그 회사가 요만한 그 내비게이션 단말기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단말기를 만들어서 그럼 단말기를 가지고 이 차가 주유소에 딱 접근을 하면 그 지역 내에 그 가까운 와이파이가 인지를 해서 김태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화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방송이 나올 수도 있겠죠. 화재 방송이.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컨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상품은 얼마가 있고 영화는 또 얼마가 있고 컨텐츠 이게 있었어요. 이래갖고 5분 사이에 김태진 고객을 위해서 어떤 상품을 팔 거냐. 예. 이게 사실은 테스트 모듈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진짜 가만 놔두질 않네요. 그 틈을 다 공략하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틈들은 지금 다 한 번씩 테스트돼 보고 변화해 보고 뭐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이 변해갈까 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 나 이제서야 인터넷 뱅킹 적응했는데 또 바뀌면 또 적응해야 되잖아. 아, 그래도 재밌네. 편하고. 그거 발전 속도가 이제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으면 레벨 2는 레벨 1의 2배일 거고 더 2배일 거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질 네. 거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업이나 이제 디지털 뱅크들이 할 때 저희는 좀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많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면서. 네. 많은데 사실은 이게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심리적인 거를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카드를 쓰게 되면 한 달 전에 카드 어디서 긁었는지 기억나요? 잘 안 나죠? 안 나죠. 네. 이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다니면 현금 같아서 안 쓰게 되고 네. 6개월 정도 청구 기간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 같아서도 안 쓰게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리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소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럼 현금을 쓰면 되는데 현금을 쓰면 불편하고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이런 걸 또 쫓아가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이 꼰대 소리 듣는데. 그치. 꼰대 소리 들어. 그러니까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되네요. 네, 네.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안 하려면 네.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돼. 아무튼 이런 세상의 변화의 흐름은 그래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당연히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은행 쪽 관련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동우 대표님 2주간 또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기들도 오늘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들 많이 얻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꼬리공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